국내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규수의 빼어날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어제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요. 9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죠.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 또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가 이제 1900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 매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부분들과 주변 여건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게 호전된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1950선 하단에서 1900선 정도까지는 분명 지수가 중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긴 관점에서는 이 1900에서 1950선 사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단기 관점이건 중장기 관점이건 유망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고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1950선 하단에서 유망 종목을 잡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라는 부분들과 전반적인 시장은 분명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높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2천억 정도 현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예전에 4,700계약 정도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 398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일 시장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398억 정도 매수가 나오면서 투신권을 비롯한 연기금 등 기타 기관 투자의 매수가 상대로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장이 단기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반발성 매수에 기술적 반등을 누린 단타성 매수가 기관을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은 매도세가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많이 빠진 종목을 중심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별 순환 장세가 나오는 이런 장세가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러한 어떤 기관들의 반발성 매수와 함께 낙폭 과대주를 중심한 순환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을 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지수를 중심으로 바닥을 찍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와 같은 매도세는 추세적인 매도가 아니라 저는 단기적인 매도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중국 변수 등 단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추세적인 매도가 아니라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러한 주변 여건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만큼 외국인 투자가의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세가 조만간에 저는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관 투자들은 매도가 진정되고 소량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 중심의 순환 장세가 나옵니다. 때문에 낙폭과됐던 대형주들은 추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빠졌던 종목을 중심한 짧게 치는 그런 대응 전략과 함께 나중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는 추세적인 중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그때는 추세적으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대체로 지금 관망세가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단기 매도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기관들도 추세적으로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직까지는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대체로 중간 바닥을 다져가면서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관망과 매도세가 좀 더 지속될 때 지수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대체로 540선 지지를 받고 550선 중심의 혼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시장의 흐름,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가 의외로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중간 바닥을 확인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건들지 않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동향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거래시장 순매매 살펴봅니다.
자, 종목 구성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 한전의 종목이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한전 외에 그 다음 종목군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이 종목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그런 형태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종목 구도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전체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규로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지금 CJ ENF부터 해가지고 내추럴랜드 블루컵 종목군들 자체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종목이 많이 오른 데 따른 충분한 눌림목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것이 때문에 다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갔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꺾이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하락까지는 아직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이 종목을 주시로 큰 시세를 주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매 특징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보시게 되면요. 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차트, 월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어온 종목이에요. 집중 들어온 종목인데 지금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아마 한전은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고 기관들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종목은 차트 일봉이라든가 주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월봉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따라서 5개월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한 5개월 이동 평균선 중심의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주가의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중장기적으로 5개월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승부를 보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한전 같은 종목군들 외의 종목군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정 종목 중심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에서는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이 맞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기관들 종목 보겠습니다. 기관들 거래상 순매매 사는 겁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순매수 상위 1위에 또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SK CNC, 그리고 현대유야, 대우조선, 삼성전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뭡니까? 낙폭 과대주의단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대차 같은 낙폭 과대주의단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빠른 속도로 빠졌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 앞으로 업황 턴 어라운드가 형성되는 종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도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주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종목들 역시 뭐 SM 같은 일부 종목군들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큰 수익보다는 짧은 순환매 차원의 단타 전략이 필요하겠고 반등세로 물량을 털고 일단은 코스닥 종목은 거래소 시장 자체가 충분하게 안정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기관들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관 매매 특징주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하셨죠.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분기에 대해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실적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하에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죠. 아직은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2분기 이후에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갔다가 눌리고 다시 주가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죠.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하반기 쪽에 실적 포커스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오늘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때문에 오늘 투자 전략은요. 일단 코스피 지수 바닥 확인 과정은 좀 더 진행될 겁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바닥은 친 상태는 아니니까 바닥 확인이 좀 더 진행될 것이니까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 바라고요. 그러나 성급한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매수가 안정이 되고 매수가 들어올 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 중심의 순환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낙폭 과대한 기관 종목 중심으로 짧게 끌어치는 그런 단기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마치겠습니다. 4부로 이어지겠습니다.